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BMW M440i에 장착된 하만카돈 카오디오 사운드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 하만카돈 사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것은 이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감동이 없다. 그 다음에 저음과 출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센터 사운드 음상과 스테레오 음량감도 부족하다.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만카돈 오디오 옵션이라고 해서 어느 수준 이상의 사운드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하만카돈 오디오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중복 투자 없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비용으로 어떻게 가성비 높게 소리를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명하거나 명료한 수준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만카돈 M440i는 외장 앰프는 7채널이고 이렇게 7채널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카오디오와 똑같이 뒤 스피커와 앞 스피커, 그 다음에 트위터,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여기에 시트 하단에 우퍼까지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트위터 미드 서브우퍼가 스피커는 3개인데 하나 둘 3개인데 채널은 이렇게 앰프 채널은 2개인 것입니다. 즉 트위터가 바이앰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센터 스피커는 미드레인지와 그 다음에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와 서브우퍼 크로스오버가 135,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20Hz부터 20kHz까지인데 지금 크로스오버가 서브우퍼가 135로 되어 있고 미드레인지 크로스오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크로스오버가 135Hz라는 것입니다. 이 135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트 하단에 있는 우퍼의 음역대가, 우퍼는 보통 커야 100Hz고 일반적으로는 80Hz입니다. 그런데 135까지 왔다는 얘기는 소리가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중요한 것이죠. 자, 서브우퍼는 어디에 장착되어 있느냐? 바로 운전석과 조수석 하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앰프 7채널이 장착되어 있고 이 하만카돈에는 로직 7과 그 다음에 기본 모드, 디폴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운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퀄라이저 특성도 다르고 음상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직 7이 좋은 사운드이냐, 기본 디폴트 모드가 좋은 사운드이냐,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 판단에 달려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아무것도 조절을 안 한 상태고 로직 7은 일종의 2채널 스테레오를 서라운드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라운드 형태라는 것은, 서라운드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료도가 낮은 것입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서라운드가 들어가는 순간 명료도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운드 스테이지, 대시보드 위에 무대감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튜닝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DSP를 추가해서 튜닝을 하는 순간 로직 7은 무시되고 디폴트 모드에서 튜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도 디폴트 모드에서 조율된 상태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깊게 들어가서 청음과 RTA,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맨 마지막에 시스템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순정 사운드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선명도와 출력과 음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M440i의 하만카돈 사운드를 청음을 해보면 첫 번째는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이 M440i 하만카돈 사운드의 청음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선명도가 떨어지고 출력도 낮습니다. 어떤 순정 사운드도 출력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올리면 음이 뭉개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음도 부족합니다. 왜?
저음이 부족한 얘기는 저음의 출력을 올리려면 앰프의 출력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상승되고 그렇게 저음을 높였다고 해서 차량을 사는 구매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음상 자체는 아까 제가 맨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디폴트는 완전히 음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운전석과 이 조수석의 거리 때문에 이 운전석 스피커가 가깝기 때문에 음상이 여기에 모아진 것입니다. 이게 디폴트 모드에서의 음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라운드, 그러니까 로직 7으로 넘어가면 음상이 여기에 이렇게 넓게 생깁니다. 당연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음상은 바로 여기 이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명확하게 포커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료도도 올라가고 스테레오 음장감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스테레오 음장감이 있느냐? 스테레오 음장감은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서라운드가 들어가는 로직 7. 이 로직 7은 서라운드 모드이기 때문에 서라운드 모드로 넘어가는 순간 스테레오는 더 뭉개지는 것이죠. 디폴트 모드도 당연히 음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밸런스는 무너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직과 기본 오디오 모드, 사운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듣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순정 오디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정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음상도 어색하고 이 디폴트 모드는 물론 조절이 안 된 상태니까 오로지 운전자 기준으로 튜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정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자가 오너들이 여기에 앉아서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좋은 소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순정 사운드는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브랜드의 고급 브랜드의 카우 오디오 옵션들이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사운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사운드가 들리지 않고 그냥 기본보다 조금 더 나은 사운드구나 라는 수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순정 상태의 음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왜냐, 이 음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사운드 스테이지도 제대로 되고 스테레오 음장감, 명료도, 밸런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인 것입니다. 자, 순정의 디폴트 상태는 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스피커의 거리가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쪽 운전석 스피커가 먼저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음상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한가운데서 들으면 음상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자 기준으로 가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들려야 되는 음상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정은 음상이 여기에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과 위상, 시간을 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스피커를 여기까지 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동일한 거리까지 이 스피커를 미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다 스피커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 이 시간을 계산해서 이 스피커들이 늦게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같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타임 조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상이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또렷하게 맺히는 거죠. 저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테레오 효과, 그 다음에 해상력, 밸런스, 이 모든 게 명료도까지 다 기본적으로 음상의 포커스를 명확하게 맞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븐드럼을 돌렸을 때, 이 세븐드럼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렇게 7개의 드럼 소리를 시간 조절을, 운전자 기준으로 해서 시간 조절을 했을 때 이런 위치로 나타나게 포커스가 생기면 이런 음상이 만들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명료도와 해상력과 밸런스, 스테레오 효과가 수준이 다른 사운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시간 조절입니다. DSP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타임 조절은, 이 시간 조절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요소인 것입니다. 청음을 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음상, 그 다음에 부족한 스테레오, 부족한 선명도, 그 다음에 맞지 않는 밸런스, 이런 여러 가지 낮은 출력, 낮은 저음, 음량을 올리면 뭉개지는 이런 사운드 전체적으로 분석을 귀로만 분석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RTA를 통해서 이 도대체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지 바로 이 부분을 RTA를 통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이 맨 좌측이 초저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저음, 중음, 중고음, 고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저음, 가운데는 중음, 오른쪽은 고음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 녹색, 지금 녹색 보이시죠? 이 녹색은 앞 도어의 왼쪽과 오른쪽의 미드레인지입니다. 도어의 손잡이 옆에 있는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중음역대를 이렇게 출력하고 트위터가 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고음까지 출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레벨이 약간 낮게 되어 있는데 센터 스피커의 출력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핑크 컬러의 서브우퍼 대역입니다. 이 핑크 컬러의 서브우퍼 대역이 바로 이 부분 135Hz에서 이 미드레인지와 이 서브우퍼가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위에 보시는 지금 디폴트 RTA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위는 로직 7이고 밑에는 디폴트인데 이 디폴트를 보시면은 RTA 그대로 보시면 자, 여기에 딥이 있습니다. 지금 이 크로스오버 대역과 근사하죠. 그 다음에 여기 딥,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고음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선명도가 떨어진다라고, 고음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이런 딥들, 큰 딥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밸런스가 안 맞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색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퀄라이저의 라우드 특성을 음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음색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직 7을 보시면은 로직 7은 이 대역의 딥이 더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한데 이 대역의 딥이 크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역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 음에 비해서. 하지만 이 저음이 크게 들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같은 저음이라도 이 부분이 낮으면 얘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옳은 방법은 아니고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딥이 이렇게 크게 생겼다. 그 부분은 이 크로스오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MW나 벤츠의 카오디오 튜닝의 핵심은 시간과 바로 이 대역. 왜? 도어의 우퍼가 8인치고 그 다음에 도어에 있는 미드가 4인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4인치가 출력을 내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뿐이 안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6.5인치 같으면 여기까지 가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4인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기 때문에 이 대역의 크로스오버, 서브우퍼와 도어 4인치의 이 크로스오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어떤 식의 위상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 위상은 어떻게 잘 맞출 것이냐, 이게 튜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뭐 다른 부분의 이퀄라이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피커만 교체해도 소리 좋아졌어요 하는 것은 이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카오디오 샵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소리 좋아졌다가 아니고 소리가 달라졌어요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좋아진 게 아니고 달라진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 스피커를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DSP를 넣어서 튜닝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명도와 음상,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 명료도, 해상력, 밸런스, 스테레오 효과, 출력과 단단한 저음, 이 모든 것을 잘 조율해서 오너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달라진 소리가 아니고 좋아졌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RTA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건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입니다.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하만카돈의 앰프에서 이런 출력 특성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퍼,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센터 스피커, 이런 식의 그래프 특성으로, 이퀄라이저 특성으로 내보낸다면 이 사운드가 순정 전, 그러니까 튜닝하기 전 순정 상태는 이런 RTA로 나타나고, 우리가 튜닝을 했을 때는 어떤 사운드가 나타나냐? 바로 이렇게 평탄한 중음과 파워풀한 저음,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간 고음,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역대의 평탄도는 기본인 것입니다. 자, 저렇게 만들면 이 RTA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서 소리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잘 조율해서 뽑아내면 이렇게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 자체는 자동차 오디오는 특히 더 운전석에 앉아서 듣는 것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음 동영상,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카오디오에서는. 그래서 카오디오의 청음 동영상은 완전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하는 스피커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사운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청음 영상이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청음 동영상을 찾을 것이 아니고 순정의 오디오가 어떻게 생겼고 시스템은 어떻게 생겼고 왜 이런 소리가 나왔으며 분석을 통해서, 그게 청음이든 시스템적이든 아니면 여기 보이는 RTA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알아내고 이것을 어떤 시스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율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야지, 청음 영상 들려주세요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는 소리를 모르니까 제 지갑을 알아서 털어가 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준이라면 소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겠죠. 나쁜 소리도 좋은 소리다라고 우겨도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이 좋은 소리를 못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청음 영상을 찾는 수준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오디오 샵에 여러분들이 얕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제 영상을 보시면 전문적인 것이 약간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공부를 하고 카오디오 샵을 가셔야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청음 영상은 기대하지 마시고, 저보고 사기치라는 얘기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운드는 이런 RTA 특성을 가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적으로 분석하는 첫 번째는 바로 앰프와 스피커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시트 하단에 우퍼가 있습니다. 이 우퍼는 8인치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크로스오버가 135Hz입니다. 이 우퍼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어 손잡이 쪽에 미드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트위터가 여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트위터,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여기에 있는 우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미드레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퍼가 한 채널이 배당되어 있고 이 미드와 트위터가 다시 한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좋게 만들려면 이 미드레인지와 이 트위터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굳이 바이앰프, 그러니까 각각의 채널로 구동하는 것까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대시보드 위에 세워서 수준 높은 사운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바이앰프를 해야 됩니다. 바이앰프를 한다는 것은 이 미드레인지 채널 따로 트위터 채널 따로 해서 채널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하나를 더 확인해 보면 순정 상태는 순정 앰프에서 여기에 있는 우퍼 하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퍼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앰프 출력선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에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이 들어와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채널이 우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바이앰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트위터는 이렇게 나오고 미드레인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재생되는 타입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3웨이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도어에 트위터를 여기에 원래 놔두면 굳이 이렇게 3앰프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트위터를 대시보드 위에다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트위터 한 채널, 미드 한 채널, 우퍼 한 채널, 3채널 3웨이 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크로스오버가 이렇게 중음, 그 다음에 고음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조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의 주파수 설정과 기울기, 그 다음에 위상. 기울기라는 건 여기를 이만큼 떨고 올 거냐, 이렇게 떨궈서 이 미드에서 저음을 더 나오게 할 거냐라는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꺾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시간 조절과 레벨 조절까지 이 스피커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간과 레벨, 위상 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이 음상의 포커스와 그 다음에 직접 음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감동을 더하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미드와 트위터를 바이앰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미드와 우퍼의 크로스오버를 순정하고 동일하게 가져갈 거냐, 스피커를 교체하고 나면 특성이 바뀌어서 이 크로스오버 대역, 그러니까 아까 우퍼가 이렇게 있고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대역이 바뀌게 됩니다.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퀄라이저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 대로 나오는데 스피커를 바꾸게 되면은 이 스피커 특성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퀄라이저 특성이 이제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과 밸런스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이 순정 하만카돈 같은 경우에는 센터와 서브우퍼가 있고 그 다음에 2채널 3 스피커, 그 다음에 출력은 낮고 밸런스는 떨어집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물론 뭐 하루 10시간이라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길어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청음 영상과 그 다음에 RTA, 그 다음에 음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런 분석하에서 부족한 선명도와 명료도, 그 다음에 밸런스, 센터 사운드 음상, 그 다음에 스테레오 효과,
출력과 저음,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튜닝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튜닝 방향은 첫 번째, 비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 거냐라는 것은 좋은 소리를 만든다 라면은 굳이 감동까지 줄 필요는 없지만 누가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조율을 잘 하면 감동적인 사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감동적인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조율을 잘해야 되고, 이 조율을 잘하고 청음과 밸런스 잘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명도를 높여야 된다. 선명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 스피커만 교체해도 선명도는 올라갑니다. 자, 이게 명료도 있고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를 맞추면서 소리가 선명해질 것이냐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도를 올리는 것은 좋은 스피커를 달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스피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죠. 자, 물론 그 중에 좋은 성능도 있고 가성비가 꽝인 제품, 중국산 제품도 수없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6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러면은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성비, 볼 것도 없으니까요. 왜냐? 제대로 된 회사라면 가격이 높은데도 외주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선풍기를 만들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포칼에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왜?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메이드 인 프랑스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회사라면 고가의 제품, 가격이 높은 제품은 자기 회사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60만 원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만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러면 볼 것도 없다. 그런 스피커는 절대 선택하지 마시라. 하지만 우퍼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퍼는 아마 대부분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일 테니까요. 하지만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격이 높은데도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스피커 취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명료도 높은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사운드입니다. 이 명료도는 시간 조절, 그 다음에 위상, 이걸 잘 조율하면 명료도는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포커스와 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사운드 포커스가 얼마나 작게 만들어질 거냐, 그 다음에 음상이 센터에 제대로 잡힐 거냐, 이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스테레오 효과도 이것만 잘하면은, 시간과 위상 조절만 잘하면 스테레오 효과는 저절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세 가지가 남았는데, 저음은 이 우퍼를 교체해서 저음을 올리는 방법, 우퍼를 교체하고 DSP를 추가해서 올리는 방법과 여기에 박스 우퍼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출력은 당연히 DSP 앰프를 추가하면 출력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밸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잘 조율했을 때 밸런스가 잘 맞는, 자체가 잘 맞는 사운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한 가지가 저음입니다. 이 저음을 고객들은 저는 쿵쿵거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우퍼를 교체 안 해도 됩니다. 또는 박스 우퍼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쿵쿵거리는 저음을 위해서 우퍼를 장착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 이 차량에 있는 스피커, 이게 8인치 시트 우퍼든 이 도어에 만약에 6.5인치이든 이게 지금 8인치이든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4인치죠. 자, 결국에 저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죠. 이 4인치는 저음이 전혀 안 나오니까요. 이 8인치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초저역까지 파워풀하게 여기를 이렇게 낼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레벨을 높게 만들면 소리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만들려면은 출력이 낮더라도 정말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박스 우퍼를 설치하십시오. 그게 출력이 높든 낮든. 이 박스 우퍼를 설치한 것 사운드와 설치하지 않고 튜닝한 사운드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것이 저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사운드 전체의 분위기, 밸런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아무튼 우퍼 박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을 꾸며야 할까요? 자, 시스템을 꾸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니즈, 욕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비용, 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앞쪽은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앞부분, 미드, 트위터, 센터 이 부분은 디폴트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우퍼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겠죠. 뒤 스피커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DSP를 추가하는 것은 필수고요. DSP를 몇 채널 추가할 것이냐가 사실은 관건으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비용을 적게 들여서 사운드를 밸런스 있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면은 필요한 채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채널입니다. 이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성능 높은 DSP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DSP를 DSP 하나에 모노 앰프를 쓰는 것이죠. 이 8채널 DSP는 얘는 200입니다. 여기는 130이고 얘는 40이고 물론 30만 원 V 차이 안 나지만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는 이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뒤 스피커는 교체 안 합니다. 여기도 교체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다 PNP 플러그 앤 플레이로 순정 잭 방식으로 끼우고 그 다음에 원신호를 복원하고 포마이크 RTA를 해주면 됩니다. 이 원신호 복원에 대해서는 제가 BMW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따로 영상을 찍을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터 스테이지의 음상, 시간과 위상을 100% 효율적으로 그 능력을 다 뽑아내려면 이 SSRP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아무튼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적의 방법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튜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센터를 안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70에 대개 저 정도 하면은 200만 원 초면은
BMW 최소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만 카돈인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순정보다는 나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스피커는 바로 이 스피커입니다. 뭐 이쪽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뒤는 물론 다른 이야기고, 만약에 박스 우퍼를 장착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저음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우퍼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피커를 장착하면 기본적으로 매치업할 DSP와 ES100K 또는 100KL, 그 다음에 KX3, 그 다음에 이 우퍼, 그 다음에 PMP 잭, 이 정도 해주면 중급 사운드 수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나는 사운드를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트위터를 여기에 장착하지 마시고 트위터를 여기에 장착해서 바이앰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8채널 가지고 안 되고 채널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0채널 DSP를 써야 됩니다. 왜냐? 트위터와 미드가 분리됐기 때문에 7채널에서 9채널로 채널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채널 쓰고 나머지는 물론 비용이 여유가 돼서 유토피아나 그 다음에 이 TBM 트위터를 쓴다면은 완전히 하이엔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품을 쓸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경제 상황, 지갑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품을 썼다고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품은 말 그대로 부품입니다. 카 오디오는 여기에 앉아서 스피커마다의 밸런스를 잘 조율해야 드디어 상품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가의 제품만 선택하면 무조건 좋은 소리가 만들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부품, 이 스피커와 DSP 아무리 좋은 걸 달아도 조율을 잘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카오디오 샵에 덕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부품, 고가의 부품만 선택을 하면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올 걸로. 왜? 이어폰은 돈만 많이 주면 비싼 제품 사면 소리가 그냥 그대로 좋아지니까. 홈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카 오디오는 아무리 좋은 부품이라도 조율을 잘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카오디오 튜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